안녕하세요. 네, 전윤구입니다. 어제 증시도 만만치 않았죠. 이제는 바닥이겠지 하면서 증시를 봤는데 바닥의 깊이를 알 수가 없이 하락하고 있고 우리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8이에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공포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걸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은 낫더라고요. 왜냐면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지금 다 같이 힘든 거구나. 그래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굉장히 주식 투자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하락의 기간이 역대급으로 길어요. 보통은 하락하다가 반등을 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8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 연속 반등 없이 계속 내리고 있죠. 보통 반등이 나오면 사람이 그래도 좀 판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좀 희망을 갖는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희망 자체를 주지 않고 그대로 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조차도 한 5,000포인트 빠졌거든요. 유례를 볼 수 없는 크기죠. 하락 길이도 유례를 볼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공포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코로나 때 보시면은 5음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주 연속 하락했고 다시 바로 V자로 반등해서 상승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2018년 무역 분쟁 때도요, 조금 하락이 길었었는데, 3달 넘게 하락했었지만, 연속 음봉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비슷한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2008년 금융위기 또는 2000년 닷컴 버블이랑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요, 나스닥 지수가 50% 가까이 빠졌죠. 그리고 5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00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지수가 70% 하락했어요. 그리고 7주 연속 음봉이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나스닥 지수는 고점 대비 30% 빠지고 연속 8주째 하락이죠. 하락률로 치면은 뭐 과거 수준 대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통의 길이가 과거 대비 훨씬 더 길다. 아마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보통 이 정도쯤 하락하면은 반등을 주지 이러면서 지금 사자, 지금 타이밍에 사면 돼 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남겨놨던 총알을 지금 다 소진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번 장이 더 공포스러운 이유가 내 총알이 다 바닥났기 때문에 하락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조차 없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거라는 두려움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라는 거죠. 그런데 투자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다. 이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락이 있을 때는 영원히 하락할 것처럼 보고 상승이 있을 때는 또 영원히 상승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20년 상승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5주 연속 하락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1년 반 동안 상승을 했어요. 2배 반을 올라갑니다. 2018년은 어땠냐면요. 가을 3개월 동안 하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2019년 1년 동안 쉬지 않고 상승을 합니다.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2015년 말에 연준이 첫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증시가 한번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었어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그 직후에 애플 주식을 사들였었습니다. 그 타이밍이었는데요. 이때 2016년, 2017년 보시면은 조정이라고 할 거 없이 쉬지 않고 증시가 2년 동안 올라갑니다. 조정 다음에는 길고 큰 상승이 오더라. 이게 일종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2008년 그리고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이 거의 준하는 거 아니냐. 그때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굵직한 하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어땠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수는 50% 하락했었죠. 그런데 그 후로 나스닥이 7년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하락이 크면 상승도 더 크고 길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은 이때 충격을 다 먹었어요. 2008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수는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죠. 내가 주식을 안 하면 증시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증시를 떠났을 때 오히려 지수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어 팔고 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오르는 이유들이 이런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징크스가 아니라 실제로 대중들이 팔고 떠나고 난 다음부터 증시가 오른다라는 게
거의 지금 법칙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닷컴 버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던 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었는데요. 이때 70% 하락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900포인트에서 4,8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6배 가까이 올랐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70포인트가 급락을 해버렸죠. 얼마나 하락이 컸는지 2년 동안 추가 하락이 있었어요.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4,800에서 8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추가 하락까지 계산을 하면은 거의 83%가 하락한 거거든요. 이 충격이 굉장히 크게 갔었죠. 그러면 반등을 줬냐 안 줬냐? 줬습니다. 2003년이 돼서야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3배가 올랐어요. 뭐 차트로 봤을 때는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800에서 2400까지 3배가 오른 겁니다. 5년 만에 3배 오른 거는요, 수익률로 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크고 긴 하락 뒤에는 한동안 조정 없이 긴 상승기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보통 외부 충격, 금융 위기 등으로 지수가 내렸기 때문에 이제 뭐 유동성을 투입한다라던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기업들이. 체질이 개선이 돼요. 그래서 과거보다 순이익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기업으로 바뀐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상승장을 만나니까 기업의 수익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2015년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뭐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겠다 이런 관점이 많았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2016, 2017년 글로벌 경기 호황이 왔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큰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짧게는 1에서 2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의 상승기가 오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외부 충격이 올 때까지는 한번 상승이 붙으면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보통 한번 큰 충격으로 다져지고 난 다음에는 다음 충격이 올 때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물론 뭐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했을 거고, 그리고 전 세계 GDP가 올라가면서 소비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충격 다음부터는 오히려 큰 조정이 당분간 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긴 하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락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올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긴 상승이 기다려지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증시가 하락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영원히 하락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식이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팔고 도망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죠. 뭐 그런 다음에 다음날, 다다음날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보면서 뭐예요? 팔길 잘했다. 정말 잘 팔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승장이 돌아옵니다. 그때는 내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주식 투자 경험상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버핏도요,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봐요. 그런데 남보다 이 손실이 좀 적죠. 그리고 상승장이 시작됐을 무렵에 주식을 대거 매수합니다. 그러면 상승장이 시작되자마자 버핏은 그때부터 공부해서 주식을 사들였느냐? 그게 아닌 거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지 준비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봤잖아요. 이제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 상승장이 올 건데 그 상승장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준비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은 뭐 명확합니다. 성장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를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하락장이 끝나고 오를 성장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장주, 그리고 제가 정의하는 진짜 성장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편집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타가 나는데 저의 이제 급한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